백전백승 천기대요 제49회차 서길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부부 자손의 운명과 인연줄 변화에 들어가 가지고 오행에 따르는 천간 또 지지애에 대해서 분류해서 우리가 십간에 대한 설명을 해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그 오행에 따른 그 12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육식갑자에 대한 뜻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고요. 육식갑자에 대한 뜻을 풀어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뜻이 담겨 있고 어떤 태생은 어떤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숙지를 한 다음에 인연줄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논어에 있는 글 한 구절 우리가 개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체여주침 차왈 호목불가 초야니라 분토지장 불가 오야 어여 여하주 일어나 미다. 제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공자에게. 근데 제여가 낮잠을 자요. 그 모습을 본 공자가 한마디 하지요.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가 없고 더러운 흙으로 쌓은 담은 손질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가 낮잠을 자니까 다른 제자들이 듣는 데에서 그와 같이 일침을 놓죠.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하를 한 거죠. 하를. 그래서 결국은 게으르지 말아라.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가운데 불방일경에 보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못 살고 불행하고 한 근본 원인은 딱 이유가 하나뿐이 없다라고 했어요. 딱 이유가 하나. 뭐라고 했어요? 방일에 있다. 게으름에 있다.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은 딱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불방일에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래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갖추어진 구성 요소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지수와 분으로 이루어졌는데 덩치가 있고 좀 살이 붙었으면 한 3, 4만 원어치 뭐 가고, 좀 약한 사람은 2, 3만 원어치 가고, 아무리 차이 나야 한 5천 원분이 차이가 더 나겠냐 하는 얘기예요. 뭐 빨래비누 2장 반에다가 뭐 성냥개비 몇 개 만들 수 있는 황에다가 물기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의 재료를 돈으로 따져 보면은요, 약 한 3만 한 7, 8천 원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3만 7, 8천 원짜리가 자기의 노력이야 하나 능력에 따라서는 어떻게 돼요? 끝없는 가치를 창출하는가 하면, 또 게으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돼요? 끝없이 이제 마이너스로 창출을 해야죠.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든지, 대부분 보면은 신용불량자 되거나 없어서 힘든 이런 사람들이 세상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알고 짚어 보면은요, 전부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그러한 여건에 취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속상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보지 않으면 질병에 대해서 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우리 불교에서 중도의 이치, 공의 이치 배웠듯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해서 성공을 만드는 밑거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세상에 스승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좌절할 건 없고요. 개미는 뭐 자기 집이 무너지면 새로 지을 집부터 뭐요? 연구를 하고 지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겪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방황하고 시련을 겪으면서 나태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심지어 뭐 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까지 벌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엄청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한 것도 사실은 남는 것이 될 수 있고 남는 것이 부족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우리 삶 이렇게 살펴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돈을 뭐 모아본들 어디에다 써요? 근데 요즘은 내가 돈을 좀 모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서울에다가 포교원도 하나 내야 될 테고 뭐 인천에도 하나 냈으면 좋겠고 나 좋으라고 내는 게 아니라 담당자를 하나씩 정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담당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싶어요. 그럼 뭐 내가 강의하는 과목들이 많고 컴퓨터만 켜놓으면 어디서든지 뭐예요? 될 수 있잖아. 자기가 강의를 안 해도 사람들 다스리는 법만 이렇게 배우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어떻게 돼요? 하지. 그거 틀어놓고 그죠? 큰 화면 하나만 준비해 놓고 교재 뭐 가져오라고 그러고 준비하고 체크해 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좀 퍼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공부들 좀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공부 전혀 안 한 사람이 그거 하긴 힘들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해서 뭐래도 질문을 하면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돼야지. 그렇게 해서 뭐 전국에 다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어.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다 하나씩 사가지고 캡틴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여유가 안 되면 자기 돈 합쳐가지고 내 돈 합쳐서 반씩 해가지고서는 하나 사서 놓으면 그 운영하면 운영비만 나오면 집값 땅값 올라가면은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가면 나한테 안 갚아도 되잖아. 그지 않아요? 그럼 반씩 합쳐가지고 사가지고 내가 반 보태주고 지 반 보태서 하나 하면 뭐 운영이 안 돼도 건물값 올라가면 뭐 그게 이득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전국에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지난 시간에 가불병정 무의경신임계 했어요. 여기서 각기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 그럼 오늘은 바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묘오사 진축술미 신유자야 이런데 결국은 인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목에 해당이 돼요. 목에. 그래서 양목, 음목 이렇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바로 양화, 사는 음화, 그 다음에 진과 술은 양토, 또 충미는 음토. 그 다음에 신유 이것은 양금, 음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수, 음수 이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큰 울창한 수, 양은 그 다음에 이것은 조그만 화초 같은 거. 또 이건 불은 큰 산불, 이것은 조그만 음화기 때문에 아궁이불, 화롯불 같은 걸 뜻하고. 그 다음에 진과 술, 충미인데 진술은 양토기 때문에 거대한 흙을 얘기를 하고 충미는 음토기 때문에 아기자기한 흙을 얘기를 하고 또 금, 양금은 잔나비는 양금, 닭은 은금이에요. 쇠인데 엄청 큰 철판 같은 거 이런 거고 요건 아기자기하고 이래요. 또 쥐는 양수, 큰 홍수물, 그 다음에 돼지는 조그만 옹달샘물 이래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쥐는 양이고 돼지는 음인 거 보면 성격이 쥐가 과격하고 돼지가 다소곳하고 이럴 것 같죠. 음기가 있는 사람은 좀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좀 계획적이에요.
양기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뻥뻥 잘 저지르고 뒷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음기가 뻗는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엄청 사실은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음기가 뻗는 사람들이 내성적이고 표현 안 하고 계획적이고 실리적이고, 양기가 뻗는 사람은 텀부덩 해가지고 외형적인 사고 잘 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기가 뻗는 사람들이 보면 아기자기한 면모가 있고요. 뭐 기획안 같은 거 이런 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봐도. 그래서 우리가 우선 호랑이를 먼저 보자고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보지 말고 양목부터 보자고요. 호랑이. 예. 호랑이는 언제를 나타내냐면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가운데에서 인시가 인월이 언제 인월 흔히들 보면 여러분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따지는데 자축은 겨울이에요. 겨울이고 실제로 우리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인. 그래서 음력으로 보면 인은 1월이에요. 시간으로 보면 아침에 언제예요? 3시에서 5시 사이에. 그러니까 호랑이들이 바로 인시라. 인시가 3시에서 5시인데 이 시간이 호랑이들이 움직이기에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중에 호랑이들이 사냥을 많이 다닌대요. 밤중에 사냥을 많이 다니고 사냥을 해놓은 음식을 언제 많이 먹냐 하면 이미 3시 안에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 정도면 뭐예요? 사냥 일거리가 다 끝나고 배가 잔뜩 부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여유 있는 시간. 가장 호랑이가 하루 중에 편안한 시간. 또 1년 중에 가장 편안한 때가 1월. 이래서 호랑이가 1월로 들어가고 정월로 들어가고 시간은 3시에서 5시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 여러분들 절에서도 우리가 새벽 예불을 몇 시에 하죠? 일반적으로 인시에 한단 말이에요. 인시. 그래서 제일 빨리 하는 데가 저쪽 남쪽에 범어사 같은 경우는 3시 한 반경이면 하고요. 다른 데는 뭐 4시 10분, 뭐 4시 반 이렇게 시작이 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한 4시에 시작을 하는데 좀 빨리 하는 데는 3시 반에. 그래서 인시에 예불을 해요. 그럼 왜 인시부터 움직이느냐? 하루의 시작을 언제로 받느냐? 인시로 봤어요. 그럼 왜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인시로 받느냐? 옛날부터 가장 무서웠던 게 뭐예요? 호랑이였단 말이에요. 그럼 호랑이가 바로 음식을 다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배가 부르면 먹잇감이 있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신경도 안 쓰고 잠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기 가장 좋은 시간이 인시다. 뭐 여러분들 음식 뭐 잔뜩 먹고 진짜 배부르고 이러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갖다 줘도 생각이 별로 없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인시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인시로 봐요. 물론 이 시간에 쇠가 빠지게 잠자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시작은 분명히 인시다 아셔요. 옛날에는 뭐 닭들이 몇 시에 울었어요? 보편적으로 기억나세요? 저희 어려서 보면 촌에서 클 때 보면 예? 대략 한 5시면 울지 않아요? 5시 대략. 늦게 우는 닭은 6시에 안 우는 닭은 7시, 8시 웃고 더 이상한 닭은 낮에 울어요. 낮에 우는 닭은 어떻게 해요? 다음 날 잡아먹어요. 집안 망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시부터 일어나서 움직이느냐 이 시간에 잠을 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뭐예요?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는 시작의 달 1월 하루를 시작하는 바로 인시를 뜻해요. 그래서 이는 왕이 지내야 될 기질, 지도자적 기질, 향상심, 추진력, 용기, 반항적 특징 이걸 두루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존심과 의협심이 강해서 타인의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 또 잘난 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냥 봐 넘기지 못해요. 꼭 한마디씩 찍어 넘기지요. 웃는 분 보면은 호랑이띠다. 또
굽히지 않는 성격으로 구설시비 손재 실패를 얻을 수가 있어요. 호랑이는 독립심이 엄청 강해요. 또 봐요. 1월인데 뭐예요? 양목이에요. 양목. 양목이니까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끼띠는 뭐예요? 음목이에요. 음목. 그러니까 쭉쭉쭉쭉 뻗어나가질 않아요. 화초와 같아. 아기자기해. 그래서 토끼띠의 태생들은 어떻게 돼요? 좀 아기자기한 면이 있어요. 온순한 면이 있어요. 엄청 순진해 보여요. 그리고 2월을 뜻해요. 2월. 음력으로 2월. 시간은 새벽 5시에서 7시를 뜻해요. 자, 방향으로 보면 뭐 동동남이죠. 동동남. 동동남. 그러면 보편적으로 토끼들이 생김새가 귀가 엄청 크지요? 귀가 왜 그렇게 커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겁이 많아요. 그래서 먼 거리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라고 하면 사려가 깊죠. 생각이 깊어요. 토끼들이 온순하고 본심이 독하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 같이 이 강한 동물 같으면 남하고 부딪히든 싸우든 어떻게 돼요? 안 지니까 막 우기고 하는 거 잘하는데, 토끼들은 싸워서 자기가 이길 만한 짐승이 뭐가 있어요? 없어서 자살하려고 옹달샘으로 갔다, 물에 빠지려고 옹달샘으로 갔다, 자기를 보고 놀래서 도망가는 깨구리를 보고 위안을 얻었다고 하듯이 토끼는 자기보다 약자가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뭐예요? 다소곳해요. 함부로 하지 않아. 그래서 온화하고 말솜씨도 또 아주 좋아요. 재치가 있어. 그리고 태도도 생각이 깊고, 보편적으로 안락하고 평온하고 그냥 조용하고 안정된 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꾸준히 인내심으로 움직이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양기가 뻗는 사람들은 다니는 곳곳마다 흔적이 남거든요. 꼭 뭐 이를 터트리거나 흔적이 남는데, 음기가 뻗는 사람들은 흔적이 별로 보여요? 없어요.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양기가 뻗는 사람들은 수건들을 써도 아무데나 휙휙 던져놓는데, 음기가 뻗는 사람들은 그 던져놓은 수건을 얌전히 빨래통에 넣어놓든가 치우든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양기와 음기가 어떻게 돼요? 합쳐져야 재밌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기끼리 사는 집은 좀 시끄럽고요, 음기끼리 사는 집은 좀 조용하긴 한데 삐지는 일들이 또 많아.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래서 토끼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양화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말띠에 해당이 돼요. 말들은 보편적으로 음력으로는 언제 해당이 되냐면 인묘진사 오여요. 자, 5월. 그러면 5월에 풀들이 얼만큼 날까요? 음력 5월에? 5, 6월이 풀이 제일 잘 자라지요. 말이 뭐 먹고 살아요? 그럼 말이 먹을 게 제일 많은 때가 언제예요? 5월이란 말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적당히 뛰다가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있으면 먹다가, 또 재미없으면 뛰다가, 또 시원한 그늘 있으면 가서 쉬다가. 그래서 말들이 보편적으로 인내와 끈기가 약해요. 추진력은 무지하게 강해. 왜? 말이 뛸 때처럼 추진력이 무지하게 강해요. 근데 말은 뭐예요? 지쳐. 그래서 뛰다 쉬다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일 잘 벌리고 잘 닫고 이런 경향이 많아. 그래서 양화이기 때문에 번쩍번쩍하다 금방금방 식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점심때 가장 뭐요? 배불리 먹고 늘어지게 그늘에서 쉴 때. 정직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강한 활동력,
또 상대를 압도하는 씩씩한 기백, 또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말띠 또한 뭐예요? 독립심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칭기스칸 같은 경우가 말띠인데요. 말띠들이 돌아다니는 걸 엄청 잘해요. 그래서 한 곳에 있지 않고 천지를 다 돌아다녀요. 다. 또한 대처 능력 또한 어떻게 돼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아무 데 갖다 놔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자고 보편적으로 보면 옛날에 한량기가 제일 많은 띠 태생들이 말띠들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뭐 어디에 가서든지 적응력이 뛰어나요. 또 놀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말띠 남자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 남들 주는 건 또 1등이에요. 밖에 있는 거 집에 가져오는 건 안 해도 또 집에서 뭐 도와달라면 잘 안 해도 친구네 집이나 어떤 집에 뭐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면 거의 밤새워서 일 다 해주는 사람이 실속이 조금 뭐예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 여러 사람과 교류와 접촉 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인 관계가 엄청 폭이 넓다. 그래서 양화 바로 불이 팍팍팍팍 움직여 나가듯이 이 성격도 조금 팍팍팍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급해요. 엄청 급해. 근데 징검다리를 건너가면 음화인 경우인 사람들은 이렇게 만져보고 뒤져보고 건너가는데 양화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눈대중으로만 탁 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뛰다가 중간에서 뭐요? 빠지거나 넘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음화, 뱀띠예요. 뱀띠는 인묘진사, 4월을 뜻해요. 4월. 그 다음에 하루의 시간으로 보면 9시에서 11시예요.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음력 2월이 여러분들 양력으로는 며칠에 해당이 돼요? 대략 몇 월이에요? 3월 말이나 4월 초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4월 5일 식목일이죠. 4월에 나무 많이 심잖아. 그래서 바로 음력 2월에 나무를 많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묘목이라고 하지요. 묘목. 2월 가장 나무 많이 심는데. 자, 뱀띠는 이제 오전 9시에서 11시. 여러분들 비 오고 난 뒤에 뱀들 일광욕 하는 거 보셨어? 절에서 보면 종종 일광욕 하고 있어요. 꽈리 들고 앉아가지고 늘어지게 고개 제껴놓고 비 온 다음 날 같은 해 쨍쨍 이렇게 나는 곳 있잖아요. 그러면 꼭 해 있는 데서 틀고 있어. 해 있는 데서 틀고 이렇게 일광욕을 해. 야, 이 자식아, 사람 안 보이는 데서 해야지. 이렇게 보이는 데서 하다 잘못되면 큰일 나. 그래서 툭툭 치면은 어떻게 돼요? 쏜살같이 굴로 도망가요. 여기서도 내 몇 번 봤는데 굴로 들어가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놈 잡아다가 내 저쪽 산으로 갖다 던져준 적이 한 두세 번 돼요. 일광욕 하는 거 보고 난 되게 웃겼어. 뱀도 일광욕을 하는구나. 유럽 뱀도 아니고 한국 뱀인데. 유럽에 가보면 여러분들 해 있다고 해서 양산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봤어 못 봤어? 못 봤으면 안 가봤거나 아니면은 유심히 안 봤거나 이랴. 양산 쓰고 다니는 사람 99%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만 해 있는 날 양산 쓰고 다녀. 얼마나 걔네들이 촌스럽게 생각할게요. 걔네는 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덮어서요 일광욕 하느라고. 학교에도 정해져 있어요. 해가 쨍쨍 나는 날엔 뭐예요? 수업 폐지예요. 그래서 자기 책상 옆에나 자기 사물함에 뭐가 있어요? 접는 야외용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해 나면 수업 중지하고서는 침대 들고 나가서 전부 뭐예요? 벗어 제치고 일광욕을 해요. 그래서 해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흐린 날이 많잖아요. 3분의 1은 비가 오잖아요. 그쪽 지역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꼭 표가 하나 양산 쓰고 다녀요. 아니 적당히 익을 만큼 누렇게 익었으면 됐지. 햇빛을 피할 것도 없고 막을 것도 없어요. 봐서 뱀들이
11시에서 1시 제일 자기가 평하다는 시간이에요. 보편적으로 뱀들은 자기가 움직이고 다니는 거 활동하는 걸 남한테 눈에 띄게 해요? 안 띄게 해요? 안 띄게 해요. 여러분들 뱀들 보면 무섭다고 도망가지요. 근데 뱀이 여러분들을 더 무서워하거든. 뱀이 얼마나 놀랐겠는가를 생각해봐. 본인 놀란다고. 그러면 간혹 뱀 보면 와! 하고 막 이러고 그러대. 그러니 그 뱀은 얼마나 놀랐겠어. 뱀은 절대로 자기를 먼저 건들지 않으면 해코지를 안 해요. 자기를 먼저 건들거나 이러면 고기에 상한 해코지를 해요. 꼭. 그래서 뱀을 잡으려고 해야 대들지 가라 가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다 피해 가요. 뱀띠생들이 보편적으로 그래요. 먼저 해를 안 입혀요. 근데 자기가 해를 입으면요, 그만큼 안갚음을 하려고 그래. 그것도 겉으로 표 하나도 안 나게. 뱀이 다닐 때 표 안 나게 다니듯이 그 사람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 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는지 나쁜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사실은 계산력이나 이해타산력이 제일 빠른 게 보면 뱀띠들이 철학가나 이 똑똑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 머리가 엄청 많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뭐예요? 머리에서 계산이 이해타산이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 정직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강한 활동력, 또 상대를 압도하는 이거는 말띠고. 미월은 마지막 여름의 음력 아니지. 뱀띠가 여기 있네. 4월은 더위가 시작되는 음력 4월. 시는 오전 9시에서 11시. 단정한 자세, 깔끔한 몸가짐, 단아한 외모가 있다. 대인관계가 넓지 못하고 이게 뱀들의 특성이에요. 말에 비하면은 어떻게 돼요? 음하기 때문에 다소곳하고 조용하고 한쪽에 있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대인관계가 넓지 못하고 깊이 사색하는 침착한 성품을 지녔고 예수님이 뱀띠였던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용띠인가 뱀띠였는데 예수님. 매사 강한 책임감으로 그렇게 사색가, 철학가 이런 분들이 뱀띠들이 많아요. 또 매사 강한 책임감으로 일을 끝까지 처리한다. 숨은 재주가 많고 품위가 있고 언변이 탁월하고 세밀하고 용의 주도한 성격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 없이는 절대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계산해보고 따져서 움직이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양토, 진축술미인데 진축술미 가운데 양토, 진에 해당이 되죠. 용이 바로 뭐예요? 음력 3월이요. 용은 음력 3월에 세상에 나왔다가 9, 10월 되면 들어간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시간으로 따져보면 용은 7시에서 9시 진시여요. 진시. 그래서 음력으로는 3월 또 7시에서 9시. 그래서 용띠의 사람들이 활개를 지기 시작하는 게 음력 3월이다. 또 시간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7시에서 9시다. 용띠들은요. 쉬도 없다 씨 씹는 성향이 많아요. 그리고 남들한테 잘 내세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용이 보편적으로 사람 눈에 안 띄잖아요. 사람 눈에 안 띄는 데서 생활한다고 그래요. 뭐 물속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숨어 지내는 성향이 커요. 세계적으로 보면 돌연변이 같은 성향의 사람, 쉽게 예를 들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갑자기 없어졌다든지 갑자기 엉뚱한 일을 했다든지 이런 태세의 사람들이 용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뜻하지 않은 일들을 순간순간 잘 저질러 만들고 보편적으로 자기 충실형이 많은 반면에 세상 물정에 참 어두워요. 세상과 이렇게 보여. 용들은 드러내서 생활을 안 하고 숨어서 생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굉장히 서툴어요. 자기에겐 굉장히 충실하지만 대인관계가 굉장히 서툴어가지고 솔로적인 기질이 엄청 많아요. 숨고 안 보이고 비밀스러운 거 이런 거를 좋아해요. 사람들 많은 거 싫어하고 세상 물정에 너무 어둡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한테 속임을
엄청 많이 당해. 사기를 많이 당하고. 이런 성향이 커. 그래서 거짓이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속는 일이 많아. 요즘 얘기하는 뭐 저기 뭐요? 무슨 전화 뭐 보이스피싱 아마 제일 많이 당할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심은 있지만 자기 개발이 좀 필요하다 하는 얘기. 어떻게 됐든 양토기 때문에 굉장히 뿔끈뿔끈한 기질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올바르지 않은 건 또 용납을 안 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띠가 세다라고 하면 용띠하고 호랑이띠를 제일 세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다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 양에 해당이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소띠다. 소띠는 이제 자축 이러지 않아요? 자축. 자축이기 때문에 소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동지섣달 긴긴 밤에 소가 제일 좋은 때가 언제예요? 일을 제일 안 할 때가 언제? 음력 12월이에요. 이땐 뭐만 하면 돼야? 어양간에서 먹고 쉬고 먹고 자고 이러다가 소가 가장 편한 때가 가장 주변이 안정되고 편안할 때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1시에서 3시예요. 그래서 소띠가 축이 바로 새벽 1시에서 3시를 나타내. 이때 소가 가장 편한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편안히 있으면서 주변 눈치 안 보지 않아요? 다들 자니까. 이래서 위가 4개잖아, 4개.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편안하게 음식을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고 하는 시간. 이래서 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소띠들이 태어나면 소로 12월생으로 태어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남자들이 소 12월생으로 태어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어떻게 돼요? 대간에 여자가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자가 염을 만들어서 벌어서 먹여서 염을 써서 남편 주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반대로 여름 쏘는 어떻게 돼요? 여자가 여름 쏘면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는 거지. 하나도 없어. 근데 남자가 여름 쏘면 어떻게 돼요?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소는 또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요? 자기 멋대로 움직여요? 주인에 의해서 움직여요? 주인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소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호랑이를 이기는 건 딱 하나뿐이 없다 그러죠. 누가 호랑이를 이겨요? 소가 이긴다. 소가. 호랑이하고 소하고 싸우면 어떻게 소가 이기겠냐 하지만 소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기느냐? 주인이 소를 옆에 지켜줄 때에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데 호랑이를 이긴대요. 근데 주인이 없으면 소가 거기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도망가갔어요? 도망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지켜주는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목숨도 불사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헌신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소띠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거짓말, 요행, 잔머리 이런 거를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가장 진실된 거를 좋아하고 충실한 걸 좋아하고 우직해요. 성격도 완고하고 끈기가 있어요. 인내심이 엄청 강해요. 소가 하나면 우 하고 발길질 몇 번 하고 꼬리 몇 번 툭툭 치지요. 잘 표를 안 내는데 그런 정도의 표를 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소띠들이 우적하다. 인내심이 강하고 잘 참는데 화가 나면 호랑이를 이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가 제일 편한 시간이기 때문에 축시가 1시에서 3시 해당이 돼요. 그래서 바로 음토에 해당이 되죠. 음토에 해당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요. 아기자기하고 꾸미고 노력하고 아주 성실해요. 그래서 소띠들은 보편적으로 꾸준한 일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은 끊임없이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이거 뭐 내가 금방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쓸데없는 얘기 잔뜩 하다 보니까 요까지 갔네요. 요까지. 요까지. 시간도 또 엄청 지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백이 숙제 불량 구하고 인시용이 일어나 무미타. 논어 이야기인데요. 공자님 제자 가운데 백이와 숙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칭송을 받은 원인이 무언가를 되살펴 봤더니 지나온 부분에 대한 나쁜 점이나 원망이나 이런 걸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 뒤집어 놓고 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싸울 때에 옛날 일까지 끄집어내요, 안 끄집어내요?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걸로 끝나야 된다. 바로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원망을 안 듣고 칭송을 받았다. 지나간 거는 절대로 다시 꺼내지를 않았다니. 설령 꺼낸다라고 하면 뭐예요? 좋았던 일, 좋았던 점, 상대 훌륭한 점은 얘기를 해도 상대가 잘못된 점은 절대 얘기하지 않았다. 지나간 일이다.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세상 살면서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삶으로 행복 만드시고요. 오늘 백전백승 천기도 제 4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